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례기출 종강하고 한 달 만에 뵙네요. 그죠? 이제 설도 지났고, 그죠? 이제 공부할 일만 남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 꼭 학교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강의 계획서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시험이 없었어요. 근데 눈이 지금 밖에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은 동차들은 빠져서 그런지 좀 몇 명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일단 시험이 없고 1시 반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좀 OT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오시면 되는데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준비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처음에는 약하게 50점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3회차는 100점씩 이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는 종합 문제집 구입하셨죠? 종합 문제집. 여기서 한두 문제 출제하고 복습 시험이죠. 복습 시험. 그 다음에 심리형은 종합 문제집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만드는 유형들인데 우리 그 타시험 기출을 요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심리형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 창작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시험에 맞춰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 문제집이랑 심리형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다음 주 50점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제도 있는데 이제 빡세죠. 빡세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12월까지는 편하게 하세요. 오픈북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제 여기는 올해 아니면 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올해 붙어서 꼭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제는 뭐냐면은 오늘 그 보충자료 드린 종합문제풀이 1주차 논점 정리 있죠.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게 타시험 기출이거든요.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좀 풀어볼 만한 사법 시험, 그 다음에 행시, 입시 이런 것들을 제가 간추려서 놓은 논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퀴즈 문제 한두 문제 이렇게 해서 한두 문제, 세네 문제 요 정도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문풀 같은 경우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그거는 한 번씩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는 드리긴 드리는데 일단 프린트 문제로 드리고, 과제 드리는 주에는 답지를 일부러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 주 있죠? 그 다음 주에 제가 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일단 그래도 스스로 싫다, 나는 너무 바쁘다, 동차생이 있을 수도 있죠. 인강으로 돌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냥 손으로 베껴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답지 받으셔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맡길게요. 그 다음에 우리 유애들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유애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한번 한 달 동안 휴식기 동안 한 바퀴 돌리셨다 있으시는? 한 바퀴 돌리셨다 쭉. 한 명? 두 명? 세 명? 조금 한 명씩 계속 쏘는데. 자,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돌렸다. 나 너무 바빴다, 놀았다 12월에 이런 분도 있어요? 있어요. 자신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올해 있잖아요. 올해 1월 26일 오늘이죠. 개강부터 해서 우리 3월 2일까지 6주 동안 딱 한 바퀴를 같이 돌릴 거예요. 그때 돌릴 때 이미 한두 바퀴 돌려서 나는 A급 다 외웠다, B급 다 외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스터디를 다니고 계실 것 같은데 시리법 중에 약한 과목이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4월에 1차 시험 있죠. 1차 시험 끝나면은 3, 4기에 우리 실력파 단연차분들이나 이제 좀 약간 장수생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정말 펜 하나 들고 내려오십니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안 외웠다면은 지금부터 바로 이제 오픈부화 하지 마시고 바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어느 정도 외워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논점 정리 자료도 있죠. 요런 거를 제가 드리는 퀴즈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시면 좋고,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쉬워, 이거 타시험 기출도 이미 한 번 본 것 같아서 이럴 수도 있죠. 한 번 본 것 같아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양치기밖에 안 남았어요. 양치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치기? 실무 문제 풀이 양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양치기? 어떻게 하죠? 정말 손으로 100점 다 풀고 계산기 두드리시나요? 요즘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 실무 같은 경우에 어때요? 목차만 잡고, 그죠? 답 체크하고 그리고 버리잖아요, 그죠? 실무 양치기 할 때.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법규 양치기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꼭 제 문제로 안 하셔도 돼요. 제 문제 이미 다 외웠어요. 이런 분들 계시니까. 제 문제 이미 다 손으로 다 써보고 채점도 받아보고 이미 다 외웠어요. 이러신 분들은 다른 시중의 문제집 다 사셔가지고 뭐 하냐면은 목차 잡고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목차 잡고 사안포선만큼은 우리 2차 답안지 있죠. 거기다 쭉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답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논점 있었나. 모르는 논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버려요? 아니죠. 단거나 교재에 끼워 놓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양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수준이 엄청 높으신 분도 있고 중간이신 분도 있고 우리 꼴찌들도 있는데 꼴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꼴찌 어떻게 된다? 항상 합격한다. 제 반에서 꼴찌 항상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준에 맞춰서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법전, 비상법전 다 갖고 계신데 법전 다른 법전 쓰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교재 위주로 나가긴 할 건데 핵심 정리 아니고 나는 뭐 처음 왔어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 걸 들었어요. 기본 강의 들으셨어요 하신 분들은 자기 단거나 교재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논점 위주로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자료 중에 문제 유형별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행정법부터 다시 처음부터 나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가 작년에 공부 제대로 못했다. 실무만 해서 공부를 못했다. 아니면 다른 과목 때는 좀 못했다 하셔도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제 유형 정리.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죠? 1유형 뭐죠?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보시면은 소적법성은 소송 요건은 적법한가? 제기할 수 있는가?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 딱 머릿속에 뭘 펼쳐야죠? 소송 요건. 이미 너무 익숙하잖아. 대원, 피, 그쵸, 소, 기. 요걸로 펼쳐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2주 차에 다음 시간에 여기 주 부분으로 나갈 거고 넘겨보시면은 오늘 나갈 문제입니다. 소송 요건과 이법성을 함께 문제. 자, 어떻게 패턴이 들어온다고요? 인용 가능성, 인용 판결이 가능한가, 승소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죠? 큰 목차는 대목차는 소송 요건 충족 여부, 그 다음에 이법성 검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셔야죠. 그 다음에 옆으로 오시면 자, 위법성만 물어보는 문제, 이법성만 물어보는 문제. 자, 위법성만 물어보는 문제. 땡땡땡 처분은 위법한가? 땡땡땡 처분은 적법한가? 아니면 뭐뭐라고 위법한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뭐뭐라고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근데 A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 하는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유형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자, 네, 넘겨보시면 4유형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보는 유형 어떻게 했죠? 권리구제 수단은 방법을 설명하시오. 소송 형식은 근데 거기서 중요한 문점 뭐였죠? 앞에 뭐가 붙었나 체크했었죠. 소송상 아니면 항고소송상 아니면 행정쟁송상, 행정소송법상 아니면 심판법이냐 아니면 토지보상법령에 있는 우리 구제수단을 물어봤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3주차에 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사실은 이제 2유형과 3유형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할 건데 위법성 어떻게 판단하죠? 위법성? 위법성.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나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포인트를 짚어서 나갑니다. 즉 처분의 위법성, 적법성 어떻게 판단하죠? 처분, 행정행위죠. 그럼 행정행위 적법 요건 뭐가 있었죠? 행정행위 적법 요건.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자, 준의 저령 있었죠. 준의 저령. 자, 근데 형식상의 하자는 나온다? 우리 시험 타 시험을 통틀어서 안 나왔어요. 형식상 문서로 하지 않았다, 구두로 했다, 뭐 이렇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잘 안 나옵니다.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없고 버리시고. 그러면 준의 절 위주로 나오는데 자, 주체상 하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인정권자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A 도지사가 대신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처분권의 문제가 되는데 자, 이 경우에도 너무 쉽기 때문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다만 우리 시험에서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자, 우리 감정평가법에서 징계 내릴 때 뭘 따라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법. 징계위원회 의결을 따라야 되죠? 징계위원회 의결. 그래서 징계위원회, 자, 의결 기관이죠? 그러니까 의결 따르지 않고 국장이 이에 반해서 다른 처분을 내렸다 하면은 그때 주체하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토지보상법에서 뭐가 있었죠? 사업인정 절차. 자, 사업인정 절차 두 분 뭐예요? 뭐라고요? 사업인정 절차요. 공용수행 절차 말고 공용수행 절차 너무 많이 있어. 조계사님 너무 많이 있어. 자, 사업인정 절차는 그죠? 신협청검 제사죠. 기억나세요? 신협청검 제사. 거기에 검이 뭐였어요? 검. 청검? 뭐예요? 중토위의 검토죠. 중토위 검토. 그래서 중토위의 검토 같은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검토. 이 경우에도 이때 주체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래서 우리 개별법과 연결해서 법령을 해석하는 문제로는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출제 가능성 뭐 별 5개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체하자. 요거 있고요. 자, 주로 나오는 건 뭐다? 주로 나오는 건. 자, 그쵸. 절차상하자와 내용상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상하자 위주로 볼 거예요. 절차상하자가 중요하죠. 자, 내용상하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체법상하자. 그죠? 실체법상하자. 실체적 하자. 이렇게 부르죠. 즉, 우리가 요건 유무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상하자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판단하죠? 내용상 요건이 뭐예요? 그럼 내용상 요건. 행정행위 요건에서 내용상 요건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죠? 특정되어야 되고, 이건 일반적인 논리들이죠. 일반적인 논리고, 그 다음에 법을 반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유형을 판단해 보면요, 우리가 뭐 여러 번 했었는데, 오유기가 있었죠. 법 우위 원칙이 뭐예요? 법 우위 원칙. 다들 까먹고 온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눈이 와서 그런가? 눈이 와서. 자, 법 우위 원칙 뭐예요? 법에 반해선 안 된다. 그럼 그 법은 뭐예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가요? 그렇죠? 아니죠. 자, 여기서 뭐라고 말했죠, 저희가? 우리가 그 기본 강의 때. 쉽게 말하면 행정규칙 빼고 다. 행정규칙 빼고 다. 그럼 행정규칙 빼고 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행정규칙 빼고 다가 뭐죠? 헌법, 법률. 자, 행정입법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행정규칙 빼고 뭐가 남는다? 그죠? 법규, 명령. 자, 그 다음에 헌법상의 효력을 갖는 일반 원칙.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해야 됩니다. 선생님, 유보 원칙은요? 유보 원칙 뭐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행정권 발동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거는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유보 원칙 문제 내려면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어떤 패턴으로 나와요? A라는 시장이 뭐 수익적인 행정이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때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이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보다는 다른 입시나 행시 있죠? 거기서 출제가 가능하고 우리 시험에 좀 출제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위 원칙을 일단 잘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기속 재량은요. 기속 재량행위죠. 기속이냐 재량에 따라, 즉 행정행위 성질을 구분에 따라서 어떠하죠? 심사 요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기속행위는 뭐예요? 법조문에 주체가 들어와 있고, 그죠? 뭐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건과 효과가 이때 일의적으로 기속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다 표현하죠. 그래서 법조문대로 요건을 갖췄으면 뭐뭐를 땡땡땡을 위반했으면 업무정지 1개월에 처분한다 하면은 뭐뭐 요건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1개월 했는지 안 했는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재량행위는요, 요건과 이 효과에 뭐가 있다고 교수님들 말씀하시죠? 선택적 재량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뭐죠? 뭐뭐 할 수 있다.
과징금 5천만 원 이하에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업무정지 1개월 이하에서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체에게 선택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줄 때 그러면 광범위하게 무제한 선택권을 발사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때 뭐라고 하죠? 이때? 대신 재량의 일탈, 남용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용상하자를 따질 때 이런 것들을 다 따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기본 강의랑 이제 기본 문풀 때, 그 다음에 사례 기술 때 했던 거고, 자, 여기서 하나 약간 소스를 치면은, 자, 행정규칙 빼고 다, 자, 이거 어디 파트에 있는 거죠? 행정규칙 법규명령 어디 파트에 있는 거죠? 자, 어려운 유형입니다. 자, 행정입법 유형입니다. 자, 행정규칙이랑 법규명령을 왜 구분하나요? 행정규칙이랑 법규명령을 왜 구분해요? 행정입법 파트에서. 행정규칙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공무원 서랍 속에 있다고 했죠. 행정규칙 들고 판사님 이걸로 판단해주세요 하면 뭐라고 해요? 판사님이 어머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런다고 했죠.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머 이거 어디서 났어? 우리만 아는 건데 공무원 내부 조직 안에서만 아는 건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내부끼리만 아는 건데 내부끼리 아는 약속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즉 다시 바꿔 말하면은 행정규칙은 그쵸 대적 구속력이 없다. 그죠? 대적 구속력 없다. 대내적 구속력은 있는 거예요. 행정 내부 안에서. 다만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을 근거로 이걸 판단해 주세요 판사님 하면은 뭐라고요? 그래 판단해 볼게 이러죠. 즉 뭐죠? 대적 구속력이 있다 이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 기출 때 뭐라고 불렀어요? 대적 구속력을 더 멋있게 말해봐요. 더 멋있게. 우리 기출에서 표현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죠? 재판에 뭐예요? 재판에 근거? 뭐 그것도 맞습니다. 재판에 맞아요. 재판의 규범도 맞아요. 자, 재판의 근거도 맞고 재판의 규범성. 또 다른 말로 표현해봐요. 법규성. 그죠?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죠. 즉 그래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구분하는 근거는요. 자, 행정규칙에 따라서 다른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청이. 그때 위법한가요? 이러시면 돼요. 이러시면 돼요. 위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 행정규칙은 대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규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법규명령에 따르지 않은 A라는 처분을 했다. 그럼 뭐예요? 법규명령에 따라서 바로 위법하다. 지금 대적 구속력 있잖아요. 자, 그래서 행정규칙, 법규명령을 딱딱 구분하면 좋은데 행정규칙의 대표적인 형식이 뭐가 있어요? 예규, 고시, 훈령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 법규명령은요. 부령, 총리령, 대통령령, 시행령 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그죠? 자, 시행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법학에서 법규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법규명령 형식에 시행령 형식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내부 안에서 쓰는 제재적 처분 기준이야. 그렇죠? 공무원이 이걸 어떤 A라는 처분을 할 때 하려고 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땡땡땡 위반을 해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쭉 써있습니다. 그게 뭐죠? 법규명령 형식에 공무원 내부에서 쓰려고 만든 기준표. 행정규칙인데 우리 시험으로 바꿔볼게요. 우리 시험에 뭐가 있죠? 감정평가법 시행령에 그죠? 별표 3이 있죠. 그죠?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에 법규명령. 형식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 재산권 등을 담당하는 권리 의무의 제한을 줘. 그래서 법규명령, 구속력, 대내적, 대외적 국민에게도 구속력을 가해. 자, 그럼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아무거나 불러봐요. 여러 개 있죠. 뭐 표조기도 있을 수 있고 실무 기준도 한번 출제됐었죠. 우리 사례 기출에서 풀어봤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A급이에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이거 모른다? 그럼 오늘 외우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밤새도록 외우시면 돼요. 그죠? 눈이 쌓이도록. 이거 A급입니다. 자,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모르다? 물론 이 성질이 이제 형식과 실질을 분리하니까 무슨 성질인지도 궁금하긴 하지만 뭐다? 결국 법규명령으로 본다.
결국 행정규칙으로 본다. 이거는 뭐다? 대내적, 대외적 구속력이 있냐 뜻입니다. 그죠? 즉 뭐다?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행정규칙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법규명령을 보면은 그 요건에 맞춰서 잘 선택했는지 봐야 되죠. 효과를.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한 논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법성에서 요 논점이 이렇게 드러나요. 요렇게 행정입법.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법규명령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법규명령에 따라서 잘 처분했는지 보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처분했는지 보시면 돼요. 자, 법규명령에 따른 처분인지. 자, 이제 두 번째 조금 어려운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형식을 구분한 거고 두 번째. 법규명령에 따른 처분인지. 선생님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법규명령이 헌법에 반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법률이 헌법에 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처분. 법규명령 그대로 했는데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이면 어떡하죠? 법규명령 위헌 위법이면 어떡해요? 위헌 위법이면 어떡해? 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자 앞으로 징역 1년. 제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담배 피는 사람 너무 싫어 이러면서. 근데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내 헌법상 기본권 어떻게? 행복 추구권 어떻게? 그러면서 그 법률이나 법규명령 위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수단이 있는 거죠? 어떤 수단이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해드릴게요. 사법적 통제 수단이 어떤 수단이 있는 거죠? 그죠? 구체적 규범 통제가 있는 거죠?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있었죠. 선생님 근데 구체적 규범 통제 수단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재판이 전제성이 없대요. 그럼 이제 저는 끝난 건가요? 담배 이제 못 피나요? 저 담배 안 피워요 참고로. 저 담배 이제 못 피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죠? 아, 그럼 보충성 요건이 있으니까 하나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남았어요. 뭐죠? 헌법소. 그죠? 헌법소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위법성 판단을 결국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나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법규명령 자체가 법률이나 헌법에 반하는지 한 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헌 위법에 따른 위헌 위법인 법규명령에 따른 처분은 어때요? 위법성 정도가. 당연히 위법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위법하겠지. 위헌인 법규명령에 따라서 공무원이 A라는 처분을 내렸어요 나한테. 그럼 당연히 위법하겠지. 근데 위법의 정도는 뭘까요? 그죠? 취소사유죠. 통상 판례에 따르면 취소사유입니다. 왜 취소사유죠? 왜? 맞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법에 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반했기 때문에 중대하다. 중대성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못 따지죠? 명백성을 따지죠. 자, 근데 공무원이 처분청이 처분할 당시에는 이게 위헌인 위법인지 알고 때려요? 아니죠. 그때 당시엔 몰랐기 때문에 어때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명백하지 않아서 이때는 취소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 더 연결하면은 위헌 위법인에 따른 처분수. 이건 뭐다?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규명령 법률이냐 요 논점의 심화 논점이 요거예요.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번 원칙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헌법에 반하는지 법률에 반하는지 법규명령인지 그 다음에 법규명령이 법률에 반하는지 상위법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포괄이익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이런 것도 다 따졌어.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원칙 있죠. 제가 일반 원칙 뭐가 있죠? 생각나는 거 아무나 말씀하세요. 아무거나. 일반 원칙. 뭐 신뢰보호 원칙도 있고 또 부당결부금지 원칙도 있고 또 시험장에서 혼자 하셔야 돼. 혼자. 비리 원칙도 있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딱 나왔을 때 맞아요. 문제에서 나왔을 때 요건들이 겹치는 것 같아. 비리 원칙도 되는 것 같고 신뢰보호 원칙도 되는 것 같고 자기구속의 법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되죠? 아, 그냥 대충 잡으면 되지. 그냥 마구잡이로 떠오르는 순서대로. 맞아요? 틀리죠?
어떻게 잡아야죠? 우리 파생의 법리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파생의 법리에 따라서 어쩌죠? 실권의 법리. 그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은 뭐다? 마지막으로 비례 원칙. 자, 실신비 순서로 하셔야죠. 오늘 볼 거예요, 문제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자기구속의 법리 있죠? 자기구속의 법리 요건이 뭐예요? 자기구속의 법리. 자기구속의 법리 요건이 뭐예요? 재선동 있죠? 재선동의 재가 뭐예요? 재량이 영역거. 그럼 자기구속의 법리는 뭘 따져보셔야 돼요? 일단 법적 성질에 로마자 E 쓰고 관련 행정 작용의 법적 성질 쓰시고 재량행위인지 아닌지 먼저 검토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요? 뭐랑 자주 연결돼서 온다? 부관과 연결돼서 온다. 부관과. 그래서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인과 목적, 그죠? 주된 행정행위와 그 다음에 부과된 부관이 원인, 실질적 목적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안 반하는 것들은 이제 끝났네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뭐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비례 원칙 검토하시면 되죠. 비례 원칙 뭐니까?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니까 마지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행정기본법 잠깐만 펴볼게요. 행정기본법. 자, 옛날에는 우리가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들이 우리 기본법에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비상법전 기준으로 15페이지, 그 다음에 법조문은 기본법 8조 피시면 됩니다. 자, 8조에 법치행정의 원칙이 있고요. 법치행정 원칙.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이거 무슨 원칙? 그죠? 법우위의 원칙. 위에서 써보세요. 법우위의 원칙. 권리를 제한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거 무슨 원칙? 유보의 원칙. 그죠? 유보의 원칙. 자, 편등의 원칙 우리 시험에서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것만 키워드 표시하시고 비례 원칙은 자주 출제됐고요. 저희 시험뿐만 아니라 타 시험에서도 아주 단골 문제죠. 그래서 우리 적필상 1호, 2호, 3호 적필상 그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우리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단계별 그죠? 단계별 심사 구조를 가져야 한다. 잘하셨습니다. 자, 11조.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타 시험에서 간접적으로 나왔는데 보시면 법령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자, 이게 법조문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 불렀냐면 우리 교수님과 판례가 뭐라 불렀냐면 신의성실의 원칙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옆에서 써볼게요. 신의성실 원칙. 신의성실 원칙.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옆에다 신의성실 원칙을 써볼게요. 이항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권한 영역 금지 원칙. 자, 신뢰보호 원칙 우리 시험에서 나왔고요. 타 시험에서는 엄청 자주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3조의 부당결부 원칙. 행정작용할 때 상대방의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 여기다 비추실게요.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법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8조부터 13조는 다 외우시긴 해야 돼요. 8조부터 13조는 다 외우시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비례 원칙, 신뢰 원칙, 부당결부 원칙. 힘드시면은 10조, 12조, 13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1번 원칙. 그래서 위법성을 문제로 낼 때 출제자들이 제일 쉽게 난 좀 편하게 내겠다 하면은 1번 원칙. 1번 원칙. 이걸로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죠? 맨 처음에 배우는 논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 잘 써요. 그래서 다 잘 씁니다. 그래서 요거 차별화 전략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내용상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나온다 하면 행정 입법을 실질과 형식이 불일치한 논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때 형태를 한번 너가 그때 한번 성질을 한번 판단해봐라 하고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더 어렵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 법규 명령이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 법규명령이 법률에 반한다 하는 우리 구체적 규범 통제로도 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 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고, 그 다음에 일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하나만 줍니다. 예를 들면 뭐 비례 원칙 하나, 뭐 신뢰보 원칙 하나. 자, 이런 건 어떻게 중요해지냐면요, 우리 요건들 있죠. 뭐 재선동, 적필상, 그죠? 선보조인반 이런 요건들 있죠. 그 요건 중을 다 드리는 거 아니고 요건 중에 한 두세 가지를 사실관계에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풀 수 있어요. 편하게 풀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 타 시험에서 어떻게까지 나왔냐면요, 이걸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타 시험에서. 저희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우리 오늘 볼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위원칙, 유보원칙, 기속, 재량,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따라서 우리 내용상하자 위주로 검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절차상하자는 뭐가 있죠? 절차상하자. 자, 행정 절차의 일반법이 뭐예요? 이미 제가 답을 다 말했네. 자, 행정 절차법이죠. 여기서 처분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절차상 하자 뭐가 있어요? 사청의가 있죠? 그죠? 사청의 뭐죠? 그죠? 사전통지. 그 다음에 의원 청취대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청문이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이유제시. 그래서 조문은 쉽게 외울 수 있죠. 21, 22, 23. 자, 내용상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아무리 뒤져봐도 내용상 하자가 없어. 이런 내용들이 없어. 그리고 딱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나만 띄워놓습니다. 그럼 뭘 써야죠? 이것만 써요? 사전통지 내용만 써요? 하나 더 써야 되죠. 뭘 써야죠? 그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점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럼 행정절차법이 있고, 그럼 행정절차법에 있는 절차만 지키면 되나요? 아니죠. 개별법에 따로 규정되었을 때는 그 개별법에 있는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개별법 때 토지보상법, 감정평가법, 부공법 이런 것들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내용상과 절차상하자의 위법성이 다 몰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위법하다라고 나왔으면 마지막 단계는 판결이 있죠. 그래서 우리 판결의 효력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미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미출제 등 논점들을 볼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 기속력, 요 미출제 논점 이거 특 A고, 그 다음에 기판력, 제3요, 제3자효 요것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행정법이 끝나게 돼요. 그죠? 행정법 끝나게 돼요. 끝나나? 자, 이건 제가 뭘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죠? 취소소송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취소소송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항고소송에 뭐가 있죠? 종류가? 행정소송법상, 법상, 취무부 있죠? 취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취소송 위주로 말씀드렸고, 우리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 재소기한 제한 있어요? 없죠? 날리시면 돼요. 그죠? 이때 소외 이익은 뭘로 푼다? 확인의 이익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죠. 자, 그 다음에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는요. 부작위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죠. 부작위를 중심으로 하죠. 그럼 대상 적격 중에 뭐가 중요한 거죠? 부작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대상 적격.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부작위 확인 소송 쭉 보시면 이제 가다 보면 심리에서 뭐가 나오죠? 절차적 심리설과 실제적 심리설. 요게 조그만한 대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화해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실 거예요. 요게 있습니다. 그죠? 취무부. 자, 그럼 취무부는 무슨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죠, 제가? 나머지는 다 똑같아 보시면 돼요. 항고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분 등, 그죠? 처분 등이죠. 처분 등인 항고소송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됐지만 요즘 최근 문제 보면은 당사소송도 가끔 나오고 있어요. 자, 당사소송 뭐가 있죠? 당사소송. 자, 환매권을 공권으로 보면 뭘로 다퉈야 돼요? 당사소송을 다퉈야죠. 공법상 당사소송. 자, 그러면 이때 당사소송을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죠?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이죠? 그래서 그땐 뭐죠? 환매권이 있냐 없냐. 그죠?
그래서 자, 국가배상 청구권을 우리 사법 말고 공권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소송 수단이? 국배를. 그럼 그것도 똑같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민사 소송이 아니라 성질에 대한 다툼은 있죠. 물론 판례는 사건으로 보지만 그때 뭘 다투는 거예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존부,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걸 다투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사유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우리가 뭘로 물어보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즉 보시면 소송상, 항고소송상, 쟁송상. 쟁송은 뭐죠? 쟁송? 심판과 소송이죠. 그다음 심파법상, 소송법상, 토지보상법상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 법상 말고 소송상으로 물어보면 뭐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법정외 항고소송이 있죠. 뭐가 있죠? 의무이행 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금지 소송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가구제 수단을 물어본다면요. 법상으로 물어본다면 행정소송 법상 이렇게 물어본다면 집행정지밖에 못 쓰죠. 근데 만약에 소송상으로 들어오면 그죠? 가처분까지 써줄 수 있죠. 이렇게 사유형도 마지막 세 번째 주 시간에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판을 가지고 자 우리가 문제집 첫 번째 문제 봅니다. 자, 종합문제집부터는 제가 별표로 말씀 안 드리고 급수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A, B, C급까지밖에 없고 D급은 없습니다. 저희 문제. 자, 우리 문제 1번은 B급입니다. B급. B. 발음이 B. D급은 없어요. 저희 종합문제집에. B. 자, 그럼 보시면은 자, 이게 실제 문제로 나왔다면 우리 항상 어떻게 접근했죠? 일단 맨 끝을 봤죠? 보시면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여기다 비춰줄게요. 바로 나왔어요. 쉽죠? 그리고 종합문제, 심화 문제여서 하나 더 뭐가 있습니다. 밑줄 쳐볼게요. 담당 공무원의 표명은 공적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자,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적 없지만 타 시험이나 아니면은 그 교수님 문제는 이렇게 요건을 세부화시켜서 나온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자체는 A급 논점이지만 약간 심화된 논점에서 B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사업시행자 갑은 쓰레기 하치장 건설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 을에게 법령에서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및 민원 상담했다. 을은 갑의 질의 및 민원 상담에 대한 회신을 하고 즉 회신을 했다. 여기에서 무슨 포인트를 가질 수 있죠? 우리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중에 뭐? 선보 저인반 중에 이 회신은 뭘로 보시면 돼요? 선행위, 그죠? 선행위. 자, 그 이후 자 이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신뢰를 갖고 선보, 신뢰가 보호가치 있을 것, 그죠? 신뢰를 갖고 끊어주시고 사업 인정을 받고 어떻게 했어? 건설 사업을 시행을 했어, 그죠? 그래서 국민이 신뢰에 입각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죠, 그죠? 선보조까지.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사업인정권자인 도지사 병이 동글뱅이 볼게요. 도지사 병이 밑줄 쳐볼게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은 공적견의 표명이라 볼 수 없다 라면서 사업인정 해줄 것처럼 다 굴더니 어떻게 했죠? 밑줄 칠게요. 사업인정을 취소하였다. 이때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지 여부 및 이때 표명은 공적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보조인반 중에 선행행위에 무슨 논점이 하나 더 숨어있죠? 공적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일반적인 신뢰보호원칙 요건 써주시고 자, 6쪽에 담당 공무원의 표명이 공적견의 표명인지 여부 있죠? 거기다 관련 판례 조그만한 별만 할게요. 자, 그럼 행정청의 선행행위와 관련된 판례는 공적견의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밑줄 쭉 칠게요. 반드시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을 구해야 될 게 아니다. 공무원이 해도 된다.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 임무, 언동,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자 실질의 동글뱅이. 이게 키워드입니다.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즉 판례는 케바케로 판단하겠다. 자, 사안은 처분청인 도지사의 공적 표명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밑줄 칠게요. 보조기관의 담당 공무원의 공적견의 표명도
국민의 신뢰성 보호의 취지의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봐줍니다. 자, 7쪽으로 오시면 일반적인 요건 검토가 있어요. 그래서 선보, 조인반 하나씩 포섭하고 공적 견해 표명으로 우리가 봐줬기 때문에 선이 일단 충족되죠. 그래서 결국 신뢰보호원칙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 문제를 연습할 때, 자, 신뢰보호원칙 이미 다 외웠다. 저 선보, 조인반 5번, 10번 썼어요. 이제 눈 감고도 쓸 수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신뢰보호원칙을 또 과제 쓰실 때 쓸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뭐만 쓰시면 되죠? 6쪽에 공적 견해 표명 이 판례 못 내었다 하시면 이 판례 쓰시고 사안의 경우 쓰시고 7쪽에 뭐죠? 요건 검토랑 사례 해결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연습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신뢰보호원칙은 자체가 A급 논점인데 그러면은 나도 잘 쓰고 너도 잘 쓰고 뒤에 있는 애들도 잘 쓰고 한 반에 30명이 시험 보면 30명 다 잘 쓰고 그러면은 채점자가 1000부, 2000부를 답안지를 받았는데 신뢰보호원칙 요건을 기계적으로 채점을 해요. 어떻게 해주죠? 선보, 조인반, 선보, 조인반, 선보, 조인반, 선보, 조인반 다 쓴대. 그럼 그러니까 풀 100점 다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점만 더 받으면 우리가 합격을 해요. 1, 2점만.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물론 공적 견해 표명 자체를 큰 논점으로 줬다면 이렇게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신뢰보호원칙 나 다 쓰고 그래도 뭐 관련 논점을 하나 더 쓰고 싶어 하시면 뭘 쓰시는 거죠? 6쪽에 중간에 있는 양가로의 1 관련 판례 있죠? 이걸 또 다 쓸 필요도 없어요. 뭐만 쓰면 되죠? 결국 마지막 줄에서 한 3번째 줄 보시면은 결국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2줄만 쓰시면 돼요. 어떻게? 선보조인만 쓰실 때 행정기관의 일정한 선행 행위가 존재할 것 그리고 판례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공적 견해 표명과 관련해서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 이렇게 한두 줄 더 써주는 거예요. 양념을 치는 거예요. 양념. 1, 2점 더 주세요. 다들 선보조인반만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원칙이 나왔다 하시면 틀리시면 안 돼요. 1번 원칙이 나왔다 하면은 우리는 뭐다? 우리는 법규 고득점 갈 거니까 여기서 1, 2점 받을 거니까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핵심 정리에 이거 견해 표명 없던데요? 이거 이제 단거나 하시면 돼요.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서 그죠?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2줄만 쓰시면 2줄만. 그래서 문제 1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이나? 아니죠. 자, 우리 논점 정리 자료 봅니다. 자, 1페이지의 대표 유형 1번. 자, 이거 변호사 시험인데 우리 일반 원칙과 관련된 논점만 볼 거고요. 우리 나중에 소송 요건 파트 들어가죠? 그때 대상적 격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범성 검토만 볼게요. 자, 보시면은 마지막 줄 보시면은 1페이지에 좀 끝에 오시면은 이 사안에서 밑줄친 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밑줄 쳐볼게요. 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대요. 일단은. 자, 그리고 밑줄 쳐볼게요. 갑이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자, 이거 몇 유형이죠? 방금 했어요. 2유형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일단 큰 목차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2유형. 소송 요건. 그 다음에 방금 했어요. 위법성 검토. 자, 근데 보시면은 다만 이렇게 있죠. 자, 실제 시험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다만 있죠. 거기다 별표 한번 쳐볼게요. 애들이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쓰면은 다 소송 요건 가득 쓰고 위법성 가득 쓰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출제자가. 그래서 이렇게 쳐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 1에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해선 대법원 판례 입장을 따르되 밑줄 쳐볼게요. 절차적 위법성 및 소송 요건 구비 여부 검토는 생략한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소송 요건 일단 빼. 충족한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절차상 하자 있는지 없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에서 줬으니까 조건 빼죠. 그럼 뭐만 하는 거지? 여기서 뭐만 하는 거야? 안 봐도. 위에 사실관계 안 봐도. 그죠? 요거 내용상 하자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머리에서 이게 쫙 떠올려야 돼. 요런 거 있죠. 이런 거. 쫙 떠올려야 돼. 이런 거. 뭐가 나오겠구나. 내용상 하자 중에 뭐 일반 원칙이든 행정 입법 파트든 뭐 법규 명령이든 뭐 이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 패턴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패턴을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결국 뭐 사업 정지 뭐 3개월로 변경했고 이제 여기에 변경 능력 재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상 적격 파트 때 보고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쭉 밑줄 쳐볼게요. 유정주유소는 X 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 제품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석유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였으며 상원주유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X 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그 규모와 판매를 유사한 데다가 자 규모와 판매를 유사한 데다 동글뱅이 유사하다 동글뱅이 그래서 좀 밑줄게요. 갑과 동일하게 동글뱅이 그다음 좀 밑줄게요. 1회 위반임에도 상원주유소에서는 상업정지 15일에 그치는 처분을 내렸다. 끊어줄게요. 그 쭉 밑줄게요. 또한 14년 5월에 초순경의 주유소 지하에 있는 휘발소 저장 탱크를 청소하면서 휘발유 값이 싼 경유를 사용하여 청소하는데 그때 부주의하여 경유를 모두 제거하지 못하였고 뭔가 과실의 느낌이죠. 고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한 상태에서 휘발유 공급하다 보니까 휘발유 경우가 조금 섞이게 된 것으로 개업한 후 처음 겪는 일이다. 처음이다. 여기다 동그라미 처음.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경미 동그라미. 그걸 끊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2의 3에서 밑줄 친 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 아까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 만약 사실로 전제한다면 이때 승소할 수 있는 소송 요건 다 빼고 그 다음에 절차상하자 다 빼고 이법성 중에 뭘 써야 할까요? 이법성 중에. 여기서 갑자기 뭐 법규 명령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에선? 없죠. 뭐죠? 뭘로 가야 되죠? 일단은? 큰 카테고리 잡으면 어디예요? 일반 원칙이죠. 자, 일반 원칙 잡을 때 첫 번째 갑은 유정 주유소 어쩌고저쩌고 쭉 하다가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규모와 판매량이 유사한데 동일하게 1회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동일하게 1회 위반이다. 뭐예요? 지금 얘는 유정 주유소고 그 다음에 상원 주유소는 15일 줬대요. 뭐죠? 동일하고 유사한데 내가 위반한 건 동일하고 유사한데 왜 쟤만 15일 줘요? 이렇게 따지면 되죠. 누구예요? 뭐예요 그러면? 자기구속법리. 옆에서 써볼게요. 자기구속법리. 자, 자기구속법리는 이렇게 나와요. 사실 선례를 주면 제일 편하지만 선례를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문구 나옵니다. 동일하게 위반했다. 유사하게 위반했다.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여기까지 나온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자기구속의 법리가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줄 치는 데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처음 겪었다. 그죠? 처음 겪었다. 부주의했다. 고의는 아니었다. 이런 멘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로 볼까요? 여기서 갑자기 뭐 신뢰보원칙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신뢰보원칙은 뭘 줘야 되죠? 어떤 선행이나 조치나 아니면 그에 따라서 내가 신뢰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마지막. 그죠? 마지막으로 끝에 비례원칙이 들어가는 거죠. 자, 비례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 처분이 너무 과중해요. 이런 식으로 너무 과중해요. 아니면은 제가 이 저지른 잘못이 좀 경미해요. 좀 깎아주세요. 이러면 깎아주세요. 정도가 나와요. 정도 키워드가. 그 다음에 내가 고의가 아니었어요. 부주의했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법성 검토에서 뭐다? 자기구속법리랑 비례원칙을 뽑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비례원칙 쓰고 자기구속법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비례원칙이 항상 모든 행정 적용에 마지막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목차 구성 어떻게 하죠? 자기구속법리, 비례원칙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넘겨보시면은 자, 이쪽에 논점 정리 보시면은 설문에서 소송요건 구비 및 절차적 위법성 검토를 생략한다고 제시되어 있고 출제자님 의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주체 형식상의 하자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갑이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과 관련해서 3월에 정지 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내용상 하자와 관련해서 자기구속법리 비례 원칙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논점의 정리 쓰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논점의 정리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자, 우리가 위법성 검토할 때 어떻게 핀다? 처분이네. 행정행위네. 그럼 처분의 적법성 요건으로 들어와서 준의 절형 피시고 절차 문제에서 조건조사 빼고 형식 주책 특별한 이유 없으니까 빼고 내용상 하자 중에 뭐가 제일 문제가 됐냐면 1번 원칙 문제다. 1번 원칙 중에 뭐가 문제가 됐죠? 자기구속법리 비례 원칙 문제다. 이런 식으로 논점의 정리 쓰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쓰시면 제일 깔끔한 답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럼 이쪽에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에 양가로 1 의민 요건 이거 답안지 굳이 쓸 필요 있어? 내가 만약 다 외웠다면? 쓸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양가로 2 사안의 경우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죠? 양가로 2 사안의 경우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치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무 양치기는 목차 잡으시고 뭐 계산기까지 안 두드리잖아요. 그죠? 100점 푸는데 한 40분이면 풀지 않나요?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막판에 2달 전에는 막 300점씩 풀잖아요. 200점, 300점. 아니에요. 그렇죠. 100점만 제대로 풀어도 돼요. 맞아요. 근데 법규에서 만약 양치기 하실 거면은 그러면 100점을 답안지 16페이지 한 권 갖다 다 쓰냐 이게 아니라 법규 양치기는 이렇게 문제 보고 논점 체크하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판례다 하면 단거나 자료에 붙이고 그다음에 내 답안지에 사안포선만 적어보는 거예요. 왜? 이 재손동 적필상당 이거는 주구장창 외웠으니까. 나중에 5월 되면 그렇습니다. 5월 되면 그래요. 자, 그다음에 3. 비례원칙 위반 여부도 양가로 1 의미 요건 이거 다 써야 돼요? 안 써도 돼. 뭐만 보면 돼요? 양가로의 사안의 경우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례 해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사례 해결에 별 하나만 할게요. 자, A시장의 3월 영업정지 처분은 비례원칙의 반함으로 재량의 남용인 바 위법한 처분이다. 자, 밑줄 쳐볼게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 있더라도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자, 소송법 27조의 동그라미. 갑이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갑은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뭐가 들어왔죠? 하나 더. 소송법 27조를 안 쓰셔도 잘 쓴 답안인데 우리가 뭐다? 일반 원칙은 어떻게? 차별화가 중요하다. 왜? 다 잘 쓰니까. 그래서 앞에만 책이 까만 사람들이 많거든요. 앞에만. 1번 원칙이랑 그 앞에 있죠. 행정 입법 파트만 주구장창 돌렸어. 뒤에는 뭐 다 몰라.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1번 원칙은 다 잘 써요. 그래서 요 부분을 나중에 물어본다면은 27조 있죠? 요거 체크하시고 사례 해결을 씁니다. 그러면 또 0.5점에서 1점은 더 가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희 우리만 알아. 자, 넘겨보시면 우리 3초. 자, 이거는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 상.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사실관계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타시험 기출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시면은 결국 2014년 9월 A광역시장 인가 처분이 있었고 A광역시장은 인가심사 당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자 밑줄 칠게요. 모르고 있다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년 5월 관할지방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알게 되었다. 밑줄. 그러면은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두 번째 줄에 2010년 5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2010년 6월에 운전면허 취소 처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텀이 어떻게 돼요? 텀. 6년. 그죠? 거의 6년이죠. 왜냐면 2010년 6월 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이유로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내려오시면은 중량 밑에 바로 방가로 있죠. 을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밑줄 칠게요.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동안에 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그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밑줄 칠게요. 신뢰에 반한다. 끊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 동그라미 1번 할게요. 어머, 신뢰에 반한다. 바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신뢰보원칙. 그죠? 자, 근데 여기 조금 어렵게 나와서 뭐가 나왔죠?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그 취소를 처분하는 것이 신뢰에 반한다. 자, 뭐죠? 제가 가리고 있군요.
그죠? 실권의 법리죠? 그러면은 신뢰보험치, 신뢰니까 신뢰보험치 쓰고 마지막에 실권의 법리 써요? 아니죠. 목차 구성은 실권의 법리, 그 다음에 신뢰보험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여기다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A광역시장은 인가심사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비춰줄게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때 확인되었을 때 인가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밑줄쳐볼게.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와, 이거 좀 어렵게 나왔죠? 이건 뭐죠? 응? 직무유기라고요? 이건 뭐죠? 뭐죠? 아까 우리 기본 법전에서 봤어요. 뭐죠? 성실의무의 원칙. 성실의무 원칙. 옆에서 써볼게요. 성실의무의 원칙.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이런 포인트로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갑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약 15년 동안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끊어줄게요. 일단 3번. 내가 15년 동안 정말 잘했어. 근데 딱 이번 한 번뿐이야. 뭐예요? 그죠? 봐주세요죠? 좀만 봐주세요. 너무 과해요. 뭐죠? 마지막 비례 원칙입니다. 옆에 쓸게요. 비례 원칙. 그래서 우리 좀 행시에선 좀 많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죠? 우리 시험에선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1번 원칙이. 그런데 마지막 난이도 3까지 보면은 그 다음 밑에 단계로 문제 나와도 쉽게 느껴져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3쪽으로 오시면 첫 번째 주장의 당부. 우리 동그라미 1번 한 겁니다. 보시면은 취소 사유가 발생부터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 면허를 취소 처분한 것은 신뢰받는다 의뢰 첫 번째 주장 관련하여 그 다음에 광역시장의 면허 취소 처분 신뢰보험 원칙에 반한지 문제된다. 다만 밑줄 쳐볼게요. 광역시장이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권의 법리 여부도 문제가 되는데 밑줄 쭉 칠게요.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험 원칙의 파생의 법리인 특별법리이므로 뭐다? 실권의 법리가 신뢰원칙보다 우선적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실권의 법리 먼저 검토하겠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2.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줄.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리고 한 줄 내려오시면은 결국 심사 당시에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처분을 한 때 1개월 전인 2016년 5월에 이르러서야 지방결정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취소를 알게 되었으므로 밑줄 쳐볼게요. A시장에게 취소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알 때부터. 그리고 A 광역시장의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은 밑줄 쳐볼게요. 실권의 법리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검토하시면 돼요. 신뢰보험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 신뢰보험칙.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4쪽. 거기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미 6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됐고 인가처분의 의리 2년간 운송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쭉 밑으실게요. 면허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는 공의에 비하여 침해되는 의뢰사항이 훨씬 크다고 보인다. 그래서 신뢰원칙 보호원칙에 반한다. 밑줄. 그러면은 아까 우리 위반 여부 안에 사안포부선만 쓴 거거든요. 그럼 만약 안에 목차를 잡은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양가로 1, 의 요건, 양가로 2, 사안의 경우 했을 때 그것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네, 두 번째 준용 여부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성실 원칙 여부 옆에다가 성실 의무의 원칙. 아까 몇 조였죠? 기본법 11조 1항. 11조 1항. 요거를 표기하면 돼요. 11조 1항.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어떻게 한다? 성실해야 된다. 근데 좋지도 안 하고 게을리했죠? 그래서 요 보시면은 마지막 줄 보시면은 마지막 줄 보시면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의 당부도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소목차로 뽑으면 양가로의 의미 요건, 양가로의 사안의 경우. 그래서 사안의 경우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시면은 결국 우리 갑과 을에 대한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우리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질서화해야 할 공익성 필요보다 을이 받는 재산상 손해가 월등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사례 해결, 결국 실권의 법리에 반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 반하고
그다음에 친이성실 비례원칙 반해서 결국은 의뢰 두 번째 주장, 뭐 세 번째 주장도 타당하다 해서 이 주장별로 나눴어요. 주장별로. 그래서 약간 일반 원칙이 어렵게 나오면은 종합 문제 세트처럼, 일반 원칙 종합 문제 세트처럼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순서를 잘 따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목차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원칙 나올 때 마지막으로 이미 요건들은 너무 다들 잘 쓰시기 때문에 뭐다? 요 플러스 알파 포인트를 잡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원칙 나오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고득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 썼다가 대표 유형 2번부터 하겠습니다.